대아티아이를 조금 사봤습니다. 이 자리 좀 지지하는 걸로 보여서. 자, 이 투매가 떨어지질 않고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죠. 자, 그래서 매수를 좀 해봤어요. 장마감 현재 한 3분 채 안 남았는데요. 조금 반동을 주고 있고요. 아랫꼬리 달고 종가를 좀 위쪽에서 마감을 한다면 내일 또 조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최소한 이 전고점 라인까지는 올 수 있겠죠. 자, 대아티아이는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21일입니다. 네, 대아티아이를 어제 좀 종가 무렵에 이 아랫자리를 투매로 떨어지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서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현재 갭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일단 절반 물량 좀 확인되었습니다. 매도를 해봤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6,500원까지는 한번 좀 볼게요. 자, 일단 고점을 확인하러 가고 있네요. 네, 일단 고점 터치를 했고요. 절반의 절반 물량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뚫는지 보고요. 뚫으면 좀 더 홀딩을 하고 저항을 받으면은 나머지 물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가 나오네요. 한 7% 수익권에서 저는 욕심 없이 전량 매도했습니다. 현재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한 7%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대아티아이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대아티아이를 매매를 했고요. 오전에 이 종목을 좀 매매를 하고 오늘 좀 볼일을 보느라고 오후장에는 매매 대응을 못했고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시장이 좀 흔들렸더라고요. 자, 대아티아이를 오늘 매매를 한 거는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장 초반에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아티아이는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요. 현대 로템과 더불어서 철도 관련해서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일봉상 이 거래 대금이 조금 대아티오보다 작았죠. 현대로템은 한 2,400억 정도 터졌었고요. 대아티아이는 어제 한 3,400억 정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아티아이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종가에 그런데 갭은 현대로템이 훨씬 많이 떴습니다. 오늘 현대로템은 시가갭이 7.67%가 나왔거든요. 현대로템이 또 오늘은 이제 대장주로 움직인 거죠. 굉장히 진폭이 컸죠. 자, 대아티아이를 좀 보면 자, 어제 저는 요 자리 이탈하면은 좀 투매로 뭐 잡아볼까 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투매가 안 떨어지고 잘 지켰죠. 이렇게 아래 꼬리 달면서 장 마감 때까지. 그래서 저는 요 꼬리를 달아주는 무렵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9시 뉴스에 좀 나오더라고요. 집권 여당이 좀 승리를 하면서 이제 대북 기조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뉴스가 터졌죠. 남북 철도를 다시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터지면서
자,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 구간을 갖다가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철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제 뉴스를 터뜨리고 좀 갭이 많이 뜰 줄 알았던 종목인데 실제로는 갭이 1.59%밖에 안 떴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있다가 여기서 조금 주춤주춤 하길래 시가 조금 위에다가 제가 절반 물량 일단 정리를 했고요. 자, 여기 고점 라인에다가 절반에 절반 팔고, 그리고 또 상승 나올 때 나머지 물량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어제 현대 로템을 같이 좀 매수를 했다면 현대 로템을 좀 아침에 빠르게 갭 부분에 한 절반 팔고 상승 나올 때 또 절반 팔고 해서 현대 로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대아티아이를 선택을 해서 어쨌든 뭐 수익이긴 하니까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북 철도 관련해서 이슈가 터졌고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뭐 단기에 바로 아래쪽으로 급락을 하지 않고 조금 위에서 이제 이 진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앞쪽에 매물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면은 이 꼬리를 다르면서 이런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죠. 얘도 꼬리를 달면서 위아래로 굉장히 진폭이 컸어요. 자, 이런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진폭이 있는 구간에서 그래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대응을 해서 또 수익 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다가 기사를 내고 뉴스를 낼 정도로 향후 또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동화약품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치료제 임상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현재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 뭐 앞쪽에서 그렇게 이렇다 할 매집의 이 흔적은 보이지 않고, 단발적인 이 강한 뉴스로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분봉상 보면은 좀 차트를 뭐 이렇게 좀 이쁘게 지지를 하고 돌파를 하고 횡보하다가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냥 급격하게 VI를 걸리고 여기서 또 갭을 띄운 다음에 그냥 바로 쏴버리는 매물 소화의 과정이 없이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장중에 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어요. 자, 이 단발적인 강한 뉴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내일 또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은 사실 매매하기는 좀 힘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뉴스로 인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보려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 5G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이 종목을 저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원체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따라붙고 싶지는 않고요. 차트의 모양은 진짜 이 대장주의 모습이긴 합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이 돌파한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오늘 또 상승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5% 가까이. 그러니까 이제 5G 관련한 종목들이 향후 우리 시장을 좀 강하게 리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 판단이 이런 종목을 보면 좀 알 수 있고요. 자, HFR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이제 신고가는 못 냈고 이 돌파된 전고점 라인에서 시장이 좀 흔들었지만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받았죠. 121선을 살짝 있다라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도 엄청나게 강한 종목이긴 합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하고 HFR이 가장 강한 5G 이 대장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보이고요. 또 RHFAC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시장이 급락할 때도 여기서 얘는 거꾸로 시장보다 강하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 또 거래가 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제 돌파할지는 주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서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서 선취매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저도 이제 관심 종목에 있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지 저도 매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종목의 이 추세를 보면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종목이 현재 가장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KMW도 좋아 보입니다. 자, KMW도 이렇게 급등을 줬던 대시세를 줬던 이후에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좀 실적이 생각에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죠. 고개를 좀 내밀었기 때문에 얘도 시장보다는 굉장히 강하다. 이 단기적인 모습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노와이어리스, HFR, RFHIC 그리고 이 KMW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을 보면 자, 오늘 시장이 이 장중에 좀 투매가 떨어졌어요. 살짝 이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의 투매가 떨어졌는데 코스피 시장은 장중에 대략 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엄청 빠르게 떨어졌었죠. 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5.6%까지 빠졌었어요. 자, 마이너스 5.6%면 이렇게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이 하락하던 이 하락의 구간에서의 캔들과 맞먹는 하락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이 심혈관 계통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뭐 사망을 했다니 뭐 긴급 상태에 빠졌다니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죠. 자, 그렇지만 지금 확인된 바는 없고 그렇다더라 정도의 추측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장중에 근거 없다, 확인된 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지없이 현재 이 시장의 이 자리의 구간이 위태롭다, 좀 불안하다라는 걸 오늘 좀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뭔가 시장에 악재가 나오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언제라도 투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오늘 장중에 좀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뭐 수급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만이 또 시장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코스닥도 오늘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급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자, 그리고 제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오늘 장중에 1240원까지 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환율 부분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 부분이 굉장히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자, 환율이 다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환율 부분을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현재 시장, 현재 구간에서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인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죠. 자, 이번 달 우리나라 이제 수출에 대한 실적이 좀 수치가 나왔어요. 자, 4월 수출액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로 이 표로 나타낸 건데요. 자, 4월 달 수치 보세요. 마이너스 26.9%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4월부터 이제 모든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지표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수출 실적 같은 경우 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또 뭐 GDP 관련해서 이런 무수한 이제 지표들이 역대 보기 힘들었던 수치로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요. 자, 4월 수출 품목을 좀 살펴보면 이 감소율이 이 반도체는 그래도 좀 선박은 했습니다. 마이너스 14.9%로 하락을 했지만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5% 감소했고요. 자, 석유 제품 보세요. 마이너스 53.5%입니다. 국제 유가가 5월물 선물이 오늘 마감이었죠. 근데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37불까지 갔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기름을 1배럴을 사면 37불을 얹혀서 돈을 주고 기름을 파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그런 식으로 좀 왜곡돼서 표현된 건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유가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이 차갑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단면입니다. 자, 이 석유 제품 수출 감소율이 이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 정유사들의 하루하루가 아마 피가 마를 정도로 이 적자로 치닫고 있는 게 아마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8%가 감산했고요. 무선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7%입니다. 자, 이게 4월 수출액 감소액이지만 이제 5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자,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인데요. 자, 이거는 기업 경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파란색은 전망치고요. 빨간색은 실적입니다. 자, 3월달 실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5로 급락을 했고요. 자, 4월달 전망치는 마이너스 59.3으로 급락을 했어요. 자, 5월달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일로에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1조 7천억 원의 이제 긴급 수혈에 이제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자, 마이너스 통장식으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식의 자금 조달을 했는데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삼자 배정 유중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시아나 인수가 틀어질 경우 산은과 수출입은행에서 이 아시아나항공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투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현재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도 오늘 회의를 했거든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규모가 현재 3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조 정도는 자동차 업계 내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한 22조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적시에 자금 지원이 안 될 경우 현대차, 기아차는 아니겠지만 그 협력 업체인 1차 벤더와 2차 벤더 업체들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차 벤더, 2차 벤더 업체들은 신용평가가 거의 더블 B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나 CP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그 회사들은 거의 디폴트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위험 상태에 도사리고 있는지, 언제 유동성 위기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